자, 님들 다시금 우리 이사학번 친구들 다시금 강조드리는데, 출티를 하든 말든 개인의 선택으로 남긴다라는 건 출티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뭘 고르든 아웃풋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의미 없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로 그런 수업이 있다, 듣는데 하등의 가치가 없는 수업이다라면 오히려 출석을 더 빡세게 체크할 겁니다. 대학교에서는 그럴 거예요. 왜냐? 그거로라도 점수를 매겨 들 테니까요. 자,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하지 마세요. 출석 빡세게 체크하시는 교수님이 형편없는 수업하시는 교수님인 건 아닙니다. 아무튼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 다 잘 받고 잘 끝났고 이제 프로젝트도 오늘 스타트를 할 거고 등등등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 20대 커플 비율이 그렇게 낮을 수가 없다며요. 몇 프로라 그랬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3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이 생긴 사람도 지금 그 여자친구였던 사람 리스트가 지금 인덱스 에러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20대 시절에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내가 대표로 나간다, 그런 거는 다녀오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가서 개판 치지 말라는 거랑, 그 다음에 아무튼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거기서 튀어나오는 결과에 승복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것만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저는 뭐라 안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GUI 튜토리얼 압축 파일을 제가 그림 파일 몇 개랑을 좀 빼놓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주차 자리에 다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거 다시 다운로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지금 이 슬라이드 .pdf 파일이랑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련한 안내문 .pdf 파일을 같이 올려놨어요. 그거를 일단 우리 반 같은 경우는 그 안내문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원래 본론에 해당하는 GUI 튜토리얼 살짝 구경해보고, 여유 시간에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GUI 프로젝트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주제 정하기랑 관련한 간단히 생각해보고 저한테 문의하는 그런 느낌의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아이고 오늘 할 일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미뤄뒀던 거 구경해 보려고 하고 있고, 12주차 자리 거 다시 다운로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GUI 프로젝트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주제 같이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안내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6주차 수업 시간까지가 정규 마감인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란다. 그 수업날,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이니까 화요일 밤 23시 59분 59초까지로 마감해서 16주차 자리에 올려놓을 거예요. 과제 같은 느낌으로 이제까지 제출했던 거랑 똑같이. 그때 이제 여러분이 영상을 캡처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본인의 프로그램 실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영상 캡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수업에서 여러분 프로젝트 화면 캡처할 때 쓰고 있는 OBS 스튜디오라는 친구를 어떻게 쓰면 되냐, 그거를 살짝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딴 거 쓰셔도 됩니다. 제가 열어서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여유 시간 조금 가져가서 어떤 GUI 프로그램 만들 거냐, 여러분이랑 저랑 상의를 하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바쁠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중간 쉬는 시간 이후에, 그래서 일단은 안내문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이에요. 일단 빠르게 한번 구경해보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기말 안 보는 대신에 지금 수업 시간에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 GUI 모듈을 써서 간단한 GUI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갖고 제출하는 걸로 종강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 버전 제출했다, 나만의 종강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내문 먼저 선방으로 올려두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오픈톡방이라든가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일단 주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만들어라 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주제는 기본적으로 자유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런 GUI에 익숙하지 않다, 집에 있는 컴퓨터가 흑백 컴퓨터다, 모니터가 흑백이라서 윈도우 안 돌아간다, 그런 친구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문서 뒤에다가 예시 주제를 몇 가지를 마련을 해뒀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소개를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진짜로 잘 모르겠다라면 요 안내문 제일 뒷페이지 보시면 3가지 주제를 제가 미리 몰래 적어놨습니다. 그거 살짝 확인해보고 그거랑 비슷한 거 만드시는 식으로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매주 강조한 것 같긴 한데 GUI 프로그램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우리는 게임을 만드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내가 플레이해본 게임 재밌어가지고 내가 그거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완전 대환영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들려는, 내가 지금 도전하려는 프로그래밍 목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수록 내가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하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뭔가 막 표절이라든가 이런 게임 이미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플레이 안 해봤을 뿐이지 수두룩 빽빽합니다. 스팀 같은 데 가보세요. 이상한 게임들 엄청 많아요. 아무튼 간에 그런 뭔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 내가 모르던 게임을 창작을 해야 되는 거냐를 질문한다면 그거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프로그램들, 내가 알고 있는 게임들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번 GUI 프로젝트 목표로, 주제로 가져가셔도 전혀 지장 없어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추천사항이에요. 저랑 직접 만나갖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갖고 주제랑 관련한 협의를 먼저 진행해놓고 다음 주로 넘어가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온 친구들은 오늘 저랑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마 물리적으로 우리 모두 100명 모두를 한 명이 5분씩 하면 500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수업 시간은 180분인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는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본인이 생각한 주제 이거 괜찮습니까? 라고 저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 제가 답변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살짝 마련해 보고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지금 오늘은 12주차고 마감은 16주차예요. 그래서 진짜 한 달입니다. 4주 뒤에 마감 날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프로젝트 기간이 엄청 짧을 겁니다. 과제 넘버2, 넘버3보다 여간 잔망스럽지 않은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 이런 간단한 게임, 피하는 게임 만들고 싶은데 이거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거 너무 간단한데요? 그런 걸로 기말고사 대체과제 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까 전에 그 톡방에 있잖아요. 옹 어림도 없어요이라고 올린 친구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다고 걱정한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보통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듣는 게 그거 우리 한 달 안에 절대로 못 만드니까 너 지금 미적도 같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너무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간단한 거를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저랑 같이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 점수 계산하는 걸 집어넣읍시다. 세 번 맞으면 3번 실패하면 게임 오버가 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뭐 오래 살아남을수록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도록 만듭시다. 같이 엄청 간단한 주제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다가 살을 살짝만 입혀서 우리 100명의 서로 다른 주제들의 밸런스를 가져가 보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제 자체는 여러분이 단순 변심해서 변경하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최종 버전 제출하기 전까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변경할 때도 변경 후 버전에 대해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저랑 협의를 하고 진행하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수업 시간 조금 끝난 이후라든가 등등에도 별도로 슬롯을 마련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등교를 해서 협의를 진행하셔도 돼요. 일단 오늘 정하고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일단은 다음 주 수업 시간 전까지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주제 정하는 거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은데 뭐 이미 머릿속에 떠올랐다라면 그러면은 바로 결정을 지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주제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조금 정량적인 조건, 여러분이 지금 잡아둔 주제가 우리 기말 대체 프로젝트로서 인정받기 위해 최소한도로 지켜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 4가지를 지금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중요라고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모듈과 관련한 거예요. 우리 지금 python.org에서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우리 지금 python.org에서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거기서 우리 수업 표준 환경에 포함되어 있었던 다양한 모듈들 뭐 타임이니 랜덤이니 그런 것들 자유롭게 인풋문 적어갖고 여러분이 이름 사전에 모듈 이름 등재해 놓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나눠드릴 거고 지금 우리 소리 재생하는 기능을 이번 시즌에 한번 추가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업데이트 될 매번 우리 이 클래스에 업로드할 그 GUI 모듈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예요.
우리 뭐 파이 게임이라든가 파이썬으로 게임 만들기 위한 그 거북이라고도 여러분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지금 제시한 거 말고 다른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거나 임포트를 해가지고 쓰실 수는 없어요. 요거는 막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런 거 임포트 다운로드 해가지고 임포트 해갖고 쓰면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간단한 게임 좀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그런 간단한 게임을 만들 때 아마도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할 만한, 예를 들면 두 네모가 지금 이번 프레임에 서로 영역이 겹치냐 그렇지 않냐를 검사를 한다든가 등등. 아무튼 그런 자잘자잘한 프로그래밍 목표들에 대해서 미리 해결을 해 두셨고, 그 해결해 둔 코드 덩어리를 각각의 함수 정의로서 각각의 모듈.py 파일 안에다가 적어 두셨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우리의 목표는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우리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그걸 해결해 볼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래밍 목표들에 우리가 직접 손으로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 구성하면서 도전해 보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파이 게임이 일종의 해답지 같은 느낌으로 존재한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 저건 이제 오픈 소스니까 여러분이 희망한다면 우리 뭐 git이라든가 이런 데 접속해 갖고 파이 게임 소스 코드를 보고, 아, 여기선 지금 이런 식으로 해결했구나. 그러면 그 내용 보고 내 코드를 참고해서 적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뭐 그건 제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해주시고, 아무튼 간에 일단 주제 자체는 그런 것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간단한 거 우리가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런 거는 절대로 다운로드해서 쓸 수 없다, 임포트해서 쓸 수 없다라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한 게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거는 방학 때 방학 숙제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시기로 하고, 우리 수업에서는 간단한 거 만들어 보는 걸 목표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GUI 튜토리얼 압축 파일 안에는 GUI 언더스코어 블랭크라는 .py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 과제 넘버 3 같은 거 할 때 제가 미리 .py 파일 하나 구성해 놓고 거기 주석 잔뜩 적어 놓고 함수 정의 안에 내용물만 한두 줄짜리인 거 간단하게 적어 갖고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그 내용물을 고쳐 가지고 과제를 도전할 수 있었듯이 GUI 모듈 사용하기 위한 여러분이 아마도 적게 될 코드들을 미리 저 blank.py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역시나 함수 정의 2개가 적혀있고, 그리고 우리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 이렇게 함수 정의 2개가 적혀있고 내용물은 텅텅 비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다 마련해둔 그 기본적인 구조를 쓰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GUI 프로그램을 작성해 버리시는 것도 일단 막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들어 놓은 GUI 모듈은 그 python.org에서 다운로드 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있었던 각종 다른 모듈들을 써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기능들을. 그 말은 여러분도 굳이 GUI 모듈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쓰지 않고 여러분만의 GUI 모듈을 그때그때 새로 만들어 가면서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걸 써가면서 여러분만의 실행 흐름 등등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막으려고 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GPT가 저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GUI랑 관련한 다양한 모듈들의 이런저런 기능들이 들어있는 건 맞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창에다가 내 캐릭터 띄우고 장애물 띄우고 등등을 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걸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 막 w.data. 어쩌고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한 코드 적어본 적 있잖아요. 이따 튜토리얼에서도 구경해 볼 겁니다. 그 기본적인 구조 아래 내 기본적으로는 나는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적어가면서 그렇게 이번 하나의 GUI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추가로 뭐 주사위 굴리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장애물 떨어지는 빈도를 랜덤으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랜덤 모듈 같은 거, 인풋 랜덤 엔터 같은 거 쳐서 그 정도 진행하는 것 정도는 허용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공법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희망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서 코드 가져가고 쓰시지 말고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차근차근 도전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는 이제 원 저작자잖아요. GUI 모듈을 직접 만들고 매년 업데이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제출한 .py 파일 내용 보면 이거를 지금 2교시 4점 받은 당신이 직접 짰다고 막 그런
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사실이란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하면 이제 전화로 호출해서 당신 지금 이 함수 내용물 뭡니까? 답변하세요. 30초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사상 검증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이제 이 친구는 인터넷에서 이거 베껴갖고 했구나, 또는 뭐 부모님이 짜주셨구나 라든가 라고 제가 판단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거를 내가 니즈를 느끼지 않을 법한 엄청 간단한 게임 만드는 걸 지금 목표로 가져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 달 안에 무조건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미적 공부 같은 거, 물리 공부 같은 거 다 하실 수 있도록 난이도를 낮춰서 들고 갈 거니까 직접 도전한다 그 자체를 여러분이 목표로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는 지금 밑줄 쳐놓고 중요한 조건으로서 지금 달아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는 모듈과 관련한 조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지금 그 따옴표 3개로 스타트하고 따옴표 3개로 끝내는 str 리터럴 적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했잖아요. 그걸 쓰거나 아니면 Shift 3 하면 적을 수 있는 넘버 사인을 써서 주석을 적거나 해서 여러분이 지금 작성한 새로 지금 내용을 적고 있는 .py 파일 내지는 파일들 맨 위에다가 설명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뭐 한국말이 서툴다라면 영어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본인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채점하거나 할 때 제가 플레이하고 싶을 때 어떤 입력을 제가 사용자로서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바 누르면 점프합니다. ESC 키 누르면 창을 닫아버립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적어주시고 요 세 가지를 이제 그 맨 위에다가 str 리터럴 내지는 주석으로 적어두시면 일단 두 번째 조건은 달성하는 셈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은 이제 그 프로그램 구성하는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과 관련한 내용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왜 굳이 지금 켜서 실행하냐, 프로그램 실행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면 보통은 데이터 쪽에 그게 있다라고 살짝 소개를 했어요. 우리가 카카오톡 노란색 아이콘을 지금 누르는 이유는 카카오 서버에 있는 새로운 숫자들을 다운로드를 해서 지금 예를 들면 내가 보낸 메시지 옆에 있는 그 노란색 일이 없어졌냐 아니냐에 해당하는 중요한 발견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은 다운로드한 데이터랑 본인이 원래 저장해 놨었던 데이터를 조합해서 그 일을 이번에 보여줘야 되냐 그렇지 않냐 트루 폴스 같은 걸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걸 토대로 최종적으로 우리 핸드폰에다가 그 일을 보여주거나 보여주지 않거나 아무튼 서로 다른 화면을 출력을 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밖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새로운 값을 만들고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다시 출력하는 일종의 택배와도 같은 과정을 데이터 흐름의 메인으로 삼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실행의 의의라고 삼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데이터 구성 관련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5가지 입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위아래 왼쪽 오른쪽 방향키 하면 벌써 4가지가 충족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마우스 포인터 위치라든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네 안 눌렀네 같은 것들도 각각 하나로 체크를 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최소 키보드에 있는 키 5개를 다룬다 하셔도 되고 마우스를 써서 마우스 포인터 입력이랑 마우스 클릭 입력하면 2가지가 되는 거예요. 좌클릭, 우클릭 각각 따로 매기기도 하고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 써서 최소 5가지 입력을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밖에서 가져와서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 안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과 관련해서는 최소 3개의 눈에 보이는 뭔가, 예를 들면 네모를 보여준다라든가 동그라미 보여준다든가 그림, 내가 직접 그려둔 .png 파일 같은 거를 특정 위치에 보여준다거나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걔네들을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3개고 예를 들면 내 캐릭터, 사용자가 스페이스바 눌러서 점프시킬 수 있는 캐릭터 네모랑 그 다음에 장애물 네모랑 그 다음에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 길이를 길게 짧게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게이지 같은 네모랑 요렇게만 해도 3개가 충족이 돼요. 따라서 보통은 이제 출력과 관련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안에서 다룰 수 있도록 입력받고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구성, 실행 흐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최소한 만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게임을 클리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엔딩이 없는 게임이다, 죽을 때까지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면 되는 게임이다라면 그때는 10초는 여러분이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10초까지 버티다가 바로 뒤지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10초 정도는 버틸 수 있을 만한 게임을 만드셔야 돼요. 반대로 이제 제가 여러분의 최종 버전 압축 풀고 이제 아이들로 연 다음에 F5 눌러서 실행할 때, 제가 이제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때 가끔은 제가 패배할 수도 있어야 돼요. 털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안 눌러도 10초를 버틸 수 있는 게임, 그런 거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눌렀더니 you win 한 다음에 이제 막 점수 막 3만 점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지금 적혀 있는 왼쪽 누르면 왼쪽으로 갑니다 같은 식으로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때 질 수도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 질 수 없는 게임을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클리어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30대잖아요. 제 민첩성을 가지고는 거의 항상 패배할 정도로 엄청 어려운 게임을 만드시는 건, 그거는 일단은 자유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이길 수가 있어야 되고 저는 가끔은 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지는 게 가능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최소 3가지 실행 흐름을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을 여러분이 분기 흐름 같은 느낌으로 내 전체 프로그램 실행 흐름 안에다가,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플레이해서 엔딩을 보거나 클리어를 하거나 또는 10초 버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실행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이제 플레이하다가 패배하는 게임 오버 화면을 보거나 하는 그런 실행 흐름도 여러분의 코드 안에서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조작으로, 예를 들면 매 시간 간격마다 장애물이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에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점프해서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장애물에 내 캐릭터가 부딪히더라도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라이프가 까지지 않는다든가 와 같이 무적 상태가 돼버리는, 그래서 간단한 조작, 간단한 키 입력이라든가 등등만으로 손쉽게 이 게임을 클리어 해볼 수 있는 일종의 치트키 같은 거를, 치트 기능을 여러분 게임 안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다면 그러면 장애물이 부딪혔다 하더라도 라이프 빼기는 0과 같은 느낌으로, 그런 또 다른 분기 흐름 내지는 그걸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여러분이 접근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3가지 실행 흐름을 실질적으로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4가지 조건에 대한 설명이 끝나요.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범주 안에서 어떤 걸 어떻게 만들 건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자유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매스물을 쏘네. 응? 매스물을 쏘네. 네. 그거 뭐 삼각함수 쓰고 싶다 쓰실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짜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랜덤 써도 되고. 자, 다른 궁금한 거. 여러분 우리 수업에서는 안 다뤘는데 뭐 사인, 코사인 같은 것들은 보라색 이름은 아니긴 한데 다른 모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꺼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수학을 임포트하면 돼요. 자, 네. 넌파이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안 됩니다. 넌파이 안 되고 파이 게임 안 되고 뭐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운로드 할 만한 거. 아무튼 그런 거 안 써도 되는 게임 만드시면 됩니다. 뭐 여기다 뭐 경제를 집어넣을 거예요? 뭐 경영 시뮬레이션 만들 거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 화요일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이사학번인 친구들보다 낮 이사학번인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과 친구들도 있지만 다른 과 친구들도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겠죠. 지금 우리 화요일 3시 수업, 그러니까 오픈소스 화요일 3시 수업이 2반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공자 친구들은 이제 수요가 분산이 돼서, 게다가 우린 100짜리 있었잖아요. 그래서 타과생 입장에서는 나 목요일 너무 듣고 싶은데 벌써 80명 풀방이야. 젠장하면서 화요일 반 신청한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당신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요거 작년에 수능 보고 올라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는 수업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한 .py 파일들이랑 그 앞 페이지에서 소개했었던 그 3가지 실행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노트북에서 아이들 해갖고 F5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하고 본인이 직접 플레이해서, 그래서 클리어하거나 10초 버티는 영상, 그 다음에 잘하는 척 하다가 중간에 실수해가지고 패배하는 영상, 그 다음에 치트 기능을 써서 엄청 쉽게 클리어하는 영상, 이렇게 3가지 플레이에 대해서 직접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 파일을 위에 있는 .py 파일들이랑 같이 압축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 캡처하는 방법은
제가 이따 소개할 그런 화면 캡처 도구들 맥에도 있죠. 그런 거를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런 뭐 불편하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핸드폰 옆에다 세워두고 폰카로 찍으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내 핸드폰이랑 노트북이랑 USB로 연결하면, 아니면 뭐 카카오톡으로 보내든가 하면, 그럼 이제 그 영상 파일을 여러분 노트북으로 들고 오고 그걸 이제 압축해서 최종 버전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셔도 돼요. 다만 그렇게 하면은 좀 용량이 좀 증가할 거다라는 단점이 있긴 한데, 뭐 우리는 지금 여러분 막 그 엔딩 보는데 30분 걸리는 게임 그런 거 만드시면 안 됩니다. 미적 과제를 생각해야 돼요. 미적 기말 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듯이 오래 버틸 수 있는 게임, 타임어택 같은 게 오래 살아남으면 유리한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게임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10초만 플레이한다라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 10초 안에 예를 들면 생로병사라든가 희노애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집어넣도록 노력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초 후면 폰카로 찍어도 그렇게 용량 크지 않으니까 막 100메가 나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보나마나 이 클래스 용량 제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압축 파일 크기 얼마 이하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제약이 걸려 있을 건데 아마도 폰카로 찍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30분짜리 영상을 3개를 집어넣는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건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정규 제출 기간 마감은 16주차 수업날, 우리 같은 경우는 6월 18일 화요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까지로 잡아두도록 할게요. 제가 16주차 자리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제출 기간 마감은 그 화요일 뒤에 바로 다가오는 일요일 밤까지로 해둘게요. 6월 23일, 맞아요. 6월 23일, 그러니까 주차로 치면 17주차 일요일 밤까지로 해두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 제 성적 입력 기간,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다 중간고사 점수랑 합산해서 우리 포탈에다가 올려서 여러분이 지금 뭐 A를 받네 B를 받네 확인하실 수 있는 그 성적을 입력하는 기간 마감이 7월 1일까지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 추가 기간까지 다 지나가면 우리는 지금 성적 매기기 위한 모든 팩터가 다 모이는 거니까 제가 최대한 빠르게 점수를 매겨서 그 17주차 안에는 여러분 학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제적으로 업로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적 시험 같은 거 다 몇 주차입니까? 보통 다 16주차에 기말고사 보나요? 그러면 뭐 제 개인적인 추천은 우리 지금 마감은 16주차 화요일이라고 했지만 한 주 정도, 2주 정도 일찍 그냥 완성해 버리고 저한테 한번 보여주고 괜찮은데요? 좋은 것 같아요. 얘기 듣고 최종 버전 그냥 업로드 해버리고 다른 시험들 기말고사를 챙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보나마나 16주차 월요일날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추가 기간 마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추가 기간 등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평가 단원에 소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프로젝트 자체는 아예 별도로 지금 매길 거예요. 20%입니다. 그죠? 그렇긴 한데 100점 만점으로 일단은 평가를 진행할 거예요. 그중에 30점은 기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정규 제출기간 마감 이내에 제출하시면 그 영상 3개랑 점 PY 파일들이랑 제출하시면 30점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 15점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일요일까지 하겠어라면 추가 제출기간 마감 일요일 밤까지 제출하시면 1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일요일 밤이 지나면 저는 이제 학점을 매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추가 제출기간 마감 이후에는 제출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요 전체 프로젝트 점수를 그냥 0점으로 간주하도록 할게요. 미제출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한 점수는 우리 이 클래스 제출 페이지에 찍히는, 여러분도 그거 볼 수 있죠? 내가 몇 월 며칠 날 요 느낀 점 적었나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 기준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올리긴 했는데 뭔가 버그가 있어서 새로운 버전 올린다라면 두 번째로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올렸을 때는 가장 마지막에 올린 걸 기준으로 제가 플레이를 해볼 거고, 또한 시간도 마지막 제출 시각 기준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기한 점수 30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량적인 목표를 각각 달성을 했냐 여부로 각각 15점씩 해서 합의 6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얘를 방금 전 나왔던 그 뭐 넘파이라든가 파이게임이라든가 그런 거 다운로드 해야지 쓸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을 여러분이 도입을 해서 내 프로그램 안에서 활용을 해서 그런 느낌으로 .py 파일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얘 같은 경우는 미제출로 전체 0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간단한 거를 여러분 손으로 직접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 추가 목표라고 해서 10점으로 지금 마련을 해놨어요. 저랑 협의를 할 때, 그러니까 주제 정하기 할 때는 요걸 안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다음 주라든가 다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거 만들 거면 우리 추가 목표는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뭐 장애물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나 그 장애물 다가오는 그 언제 이 장애물을 출격시킬 것이냐, 새로 만들 것이냐에 해당하는 코드 덩어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이 게임의 어떤 재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신경 써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등등과 같이 여러분 개인별로 여러분 주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주안점 같은 느낌으로 추가 목표를 같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추가 목표를 달성했냐 여부에 따라서 최대 10점으로 추가 점수를 드리도록 그렇게 일단 마진을 잡아준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추가 목표를 지정하시려면 그 최종 버전 제출하시기 전에 저랑 협의를 진행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면 출티를 16주차까지 계속 출티를 했다라면 이 10점짜리는 기본적으로 0점으로 간주한다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지금 100점 만점으로 매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제 예시 주제들 있으니까 요건 집에 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받는다. 프로젝트 평가라든가 등등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지금 과제 넘버 4는 출제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한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드려야 된단 말이죠. 일단 최대한 힘써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수업부터 우리 지난주랑 지지난주랑 해서 그 강사에게 묻는다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아반떼 N을 산 이유 막 그런 거 질문했었잖아요. 우리 오픈소스 수업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뭐 롤 칼바람 챔프 추천이라든가. 그거를 편집을 해갖고 올리는데 뒤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12주차부터는 다시 당일 편집, 당일 업로드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은 대충대충만 하고 그냥 바로 유튜브에 올려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거는 성공했고 오늘 수업 내용도 그렇게 업로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일은 그나마 좀 쉴 수 있는 시간이니까 내일 한번 GUI 모듈 업데이트하는 거랑 과제 넘버 4 코드 만드는 거랑은 시도를 해볼게요. 아무튼 궁금한 거 특별히 없으시면 그래요. 요 튜토리얼은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그래서 요거 다시 한 번만 강조 드릴게요. 자, 간단한 프로그램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간단한 떨어지는 거 피하는 게임 만들어야지 머릿속으로는 쉽게 흘러갈 텐데 여러분이 그걸 실제로 도전하려고 하면 지금 상상조차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요상한 장벽들이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엄청 쉬울 것 같다 하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우리 수업 안에서 일주일에 3시간짜리 우리 수업 안에서 한 달 동안 그거를 달성하기에는 벅찬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거 들고 왔다가 요거 빼줘 저거 빼줘 하면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릴 수 있어요.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쉬운 주제를 생각해서 거기다 살을 입혀가면서 무게를 맞추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지금 막 고인물 지수도 재보고 막 그랬잖아요. 평균도 내보고 우리 지금 같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들 각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각자의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숙련도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초중고 시절에 내가 방과후 활동 많이 했다. 학교집만 하면서 살았다 하면은 숙련도가 같은 2,4학번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단 그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자기만의 학습 곡선 내지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지금 자아낸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저는 최대한 100명 친구들 전부 다 동등한 난이도의 이번 GUI 프로젝트 주제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애를 쓰려고 할 거예요. 저랑 협의할 때 그런 식으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엄청 어려운 거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뺍시다 라든가 하시려면 하시든가요 라든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인 친구들한테는 우리 지난주에 과제 넘버 3 최종 버전 코드 구경했을 때도 저걸 누가 짜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짜서 제출한 사람 실제로 존재했어요. 아무튼 간에 상대적으로 고인 친구들은 그런 작은 프로그램 안에서 매 프레임마다
열심히 마치 맥박이 뛰듯이 동작하는 데이터 흐름들, 코드 흐름들을 보다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이 부분은 확실히 예를 들면 반복 흐름으로 엮어서 해봐야지. 이 부분은 작은 함수 정의로 해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함수 줄씩 적어서 필요한 값을 좀 더 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짤 수 있도록 해봐야지 등등과 같이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더 주도적으로 매만져 가면서 나만의 어여쁜 작은 게임 하나를 만든다라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복습 내지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휴가를 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청정수 친구들한테는 그건 배부른 소리예요. 그래서 1교시는 만점 받고 2교시 0점 받았다. 나 지금 정말 말 그대로 퓨어 그 자체다. 한국말만 제일 잘한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C 수업을 같이 듣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 다음 학기 때 그 프로그래밍이니 아니면 다음 연도부터 뭐 이제 자료구조론, 알고리즘이니 막 뭐 그런 뭐 운영체제라든가 뭐 컴파일러라든가 그런 프로그래밍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재료로 삼는 도구로 삼는 수많은 전공 과목들이 지금 잔뜩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나만의 목표, 조그만 목표를 요리조리 돌려보면서 내가 코드를 어떤 식으로 짜고 있나 같은 걸 점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점검함으로써 이 학기를 버티게 될 나 자신을 빌드업하기 위한 어쩌면 마지막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요거 하면 종강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쉽게 해서 넘어갈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이제 우리 수업용 톡방이라든가 400명 톡방에 물어보면 누구라도 답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를 가져갈 예정이니까 그런 스케일의 주제를 가져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뭐 GPT에 의존하려 하지 마시고 GPT 킬러한테 살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나 자신을 위한 마지막 점검 시간이 되도록 여기시고 전공법으로 고인 친구들, 청정한 친구들 양쪽에 대해서 전공법으로 정갈하게 한번 한 달 동안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적당히 내용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쉬는 시간 이따가 살짝 가지면 될 것 같고 그거는 그거대로 해두고 여러분 GUI 튜토리얼 압축 파일을 까시면 뭐 .png 파일도 여러 개 있고 .py 파일도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요걸 살짝 우리 같이 구경을 해보고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이들 켠 다음에 뭐 열기 하면 컨트롤 O 누르면 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살짝 같이 구경을 해보고 이게 지금 0, 1, 2, 3, 4, 5, 6, 7개 .py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개 정도, 3개 정도만 일단 구경하고 중간 쉬는 시간 갖고 남은 거는 이제 뒷시간에 살짝 확인해 보고 여유 시간에 이제 주제 정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해봅시다. 우리 보니까 10-2 영상을 안 보고 우리 지금 12주차 수업에 온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안 봤다라면 집에서 한번 그 리믹스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긴 이제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에 대한 약간 이론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프레임이 어쩌고니 뭐 그런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대로 해두고 집에서 하시도록 하고 여기는 이제 대놓고 지금 따옴표 하면서 여는 따옴표랑 닫는 따옴표 사이에 모든 글자들이 지금 녹색으로 돼 있는 그래서 요 하나가 지금 str 리터럴이에요. 요 중간중간에 엔터를 치든가 탭키를 치든가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느낌의 str 리터럴을 적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마지막에 엔터를 쳐서 지금 수식문을 구성해 놓은 셈이에요. 그리고 이런 수식문을 지금 이 코드 덩어리, 이 모듈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이 되도록 맨 위에다가 적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py 파일 맨 첫 번째 문장을 이런 str 리터럴 적고 엔터키 쳐서 구성해 놓은 수식문으로 적어놨다. 또는 이제 코드 덩어리 하면 이제 함수 정의 같은 것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함수 정의 같은 식으로 구성해 놨다면 요 첫 번째 문장에 적어둔 요 str 리터럴에다 적어둔 글자들은 요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같은 개발 도구들은 요 글자들을 읽고 여러분한테 얼마든지 예를 들면 툴팁 같은 걸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 지금 new rectangl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이 있는데 여기서 요 new rectangle이라는 친구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띄워주거나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튜토리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얘네들은 전부 다
바로 열자마자 F5를 누르면 바로 여러분이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완성된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0번째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들어가 있는 .py 파일 F5 눌러서 열어보시면 얘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매 프레임마다 이 검은색 네모의 X좌표, Y좌표를 플러스 1씩 해가면서 따라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으로 내려가도록 그 다음에 1초에 60프레임이니까 초속 60픽셀만큼의 속도로 X방향, Y방향 각각에 대해서 그런 속도로 지금 내려가서 이제는 완전히 저기 구석까지 내려가서 화면에 보이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창의 제목, 이 GUI 화면의 제목을 보시면 경과된 시간 32초, 33초와 같이 뭔가 현실의 1초가 잘 눈에 띄는 느낌으로 지금 우리가 F5 누른 지, 이 GUI 프로그램 실행한 지 몇 초가 지났는지를 꼬박꼬박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초에 60번 계산을 해서 제목을 바꾸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누르면 꺼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F5를 눌러갖고 이렇게 인터랙티브를 켜서 지금 방금 전에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얼마든지 W하고 점 찍으면 지금 내 모듈의 이름 사전에 있는 W를 써서 이런저런 코드를 적거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 역시나 이런 new rectangle이라든가에 대한 함수 정의를 이미 실행해 놨기 때문에 메모리 위에 저 함수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한테 이런 툴팁을 보여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GUI 프로젝트 할 때는 일단 F5 눌러놓고 뭐 아직은 하얀색밖에 안 보이는 그런 간단한 창이라도 일단 한번 띄워놓은 다음에 Alt 탭해서 이런저런 코드를 작성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코드를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임포트 문 있고 요 위에 아래에는 함수 정의가 지금 두 덩어리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인데 이니셜라이즈 그 우리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 안에는 기본적으로 반복 구조가 들어가 있다. 엄청 커다란 while문이 들어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while문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직전에 요 이니셜라이즈 내용물을 한번 실행합니다. 거기에 이니셜라이즈 호출식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반복의 3단 콤보에서도 나왔던 첫 반복 준비를 하기 위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할당문들을 여기다가 보통 적어두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할당문을 두 개를 적어놨어요. 하나는 넘버라는 이름에다가 이걸 담는다 인데 여기는 지금 함수 호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W 점 한다면 new rectangle을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X좌표, Y좌표 0,0에 100 곱하기 100만큼의 가로로 100픽셀, 세로로 100픽셀만큼의 새로운 네모를 만들겠어 라고 적어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값, 리턴 값은 숫자가 하나가 튀어나와요. 그걸 여러분이 어딘가에 담아두면 나중에 그 숫자를 써서 지금 만든 저 네모, 100 곱하기 100짜리 네모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담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이니셜라이즈랑 업데이트 둘 다 인수를 하나씩 받도록 돼 있어요. 타임스탬프라는 인수 이름이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스탬프, 그러니까 0번째 인수 자리에는 현재 몇 시냐에 해당하는 현재 시각과 관련한 플롯 형식 값이 담겨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니셜라이즈가 호출되는 시점에 지금이 몇 시냐 타임스탬프 값을 스타트 타임이라는 이름에다 담아두고 첫 반복 준비를 끝낸다 보시면 됩니다. GUI 프로그램 본문을 시작할 준비를 끝낸다 보시면 돼요. 일단 그 정도를 일단 해둡시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물은 지금 두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덩어리는 그 우리 10주차 때 간단하게 구성해 봤었던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GUI 모듈 사용법 해가지고 당시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간에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w.get 포지션을 하면 그래요. 이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F5 눌러서 보시면 지금 두 가지 데이터 흐름이 매 프레임마다 발생하고 있어요. 한 가지 데이터 흐름은 이 네모의 X좌표랑 Y좌표가 그때그때 바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창의 제목이 매 프레임마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첫 번째 목표, 네모를 움직이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기는 지금 문장 두 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get 포지션을 하시면 여기다 숫자 하나를 밀어 놓을 수 있어요. 그 new rectangle을 하든 뭘 하든 할 때마다 숫자를 하나씩 나눠 드릴 건데 그 숫자를 밀어 놓고 get 포지션을 호출하시면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맨 처음 만들었던 그 네모, 이니셜라이즈에서 만들었던 그 네모의 현재 좌표
2차원 좌표, 2D 좌표가 몇 컴마 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F5 눌렀으니까 여기서 바로 자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이 호출식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889,889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호출식 적고 대괄호 0 하면 X좌표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대괄호 1 하면 Y좌표를 얻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파이썬 동네에서의 할당문은 X, Y는 같은 느낌으로 자, 저 get 포지션은 값 두 개를 인트 값 두 개를 하나의 세트로 우리한테 리턴해 주도록 되어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그 값, 인트 값 하나하나를 나는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에 담아두겠어와 같이 할당문의 는 왼쪽을 얼마든지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X, Y 해갖고 이렇게 구성해 두시면 이제 X하고 엔터 치면 889, Y하고 엔터 치면 889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C에서는 이거 안 됩니다. 당연히. C에서는 는은 연산자고 컴마보다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묶입니다. 거기서는 안 되고 파이썬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 저 는은 연산자가 아니니까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방금 전 얘기는 잊으셔도 좋아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현재 목표가 원래 네모가 0,0에 있었다면 이번 프레임에는 네모가 1,1에 있도록 만들고 싶다. 원래 네모가 200,200에 있었다면 201,201에 있도록 만들고 싶다 한다면 지금 네모가 어디 있냐? 이 프레임 시작하는 시점에 네모가 몇 컴마 몇에 있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다 플러스 1 해서 새로운 위치를 지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et 포지션이라는 친구가 존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뒀던 네모에 대한 숫자만 미리 담아놨다면 그 동일한 숫자를 밀어 넣어서 이번 프레임에 업데이트 시작하는 시점에 네모의 좌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언제나 어떤 프레임에서나 어떤 네모에 새로운 좌표를 지정해 주는 게 가능해요. 그거를 move 오브젝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방금 받은 X값, Y값, X좌표, Y좌표에 1만큼 더해서 리터럴만큼 더해서 다시 X좌표로 지정하겠어, Y좌표로 지정하겠어와 같이 적은 셈이 됩니다. 따라서 매 프레임마다 원래 0,0이었다면 1,1, 1,1이었다면 2,2 같은 느낌으로 결과적으로 등속 운동을 맞나요? 그래요. 등속 운동을 한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검은 네모의 속도는 초당 X방향 60픽셀, Y방향 60픽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업데이트가 1초에 60번 호출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저만 해볼게요. 플러스 1이 아니라 플러스 3을 한다. 다른 리터럴 적는다. 아니면 Y는 더하기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대로 담는다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X 속도는 3이 될 거예요. 등속 운동이죠. Y 속도는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Y 방향으로는 정지해 있고 그냥 단순히 오른쪽으로 아까의 3배의 속도로 달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기다가 예를 들면은 계산하면 항상 3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계산하면 어쩔 땐 0, 어쩔 땐 1, 2가 튀어나오도록 주사위 굴려가면서 여기다가 덧셈식 더하기 오른쪽에다가 수식을 적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면 조금 울퉁불퉁한 느낌으로 가다서다 하는 느낌으로 취객과 같은 느낌으로 이 네모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건 저만 해볼게요. 예를 들면 w.data. 우린 X방향에 대해서만 합시다. X 속도를 뭐 예를 들면 처음에 0으로 두겠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항상 1을 더하는 게 아니라 현재 네모에 대한 X 속도를 더하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X 속도 그 자체를 매 프레임마다 0.01만큼 증가시킨다와 같이 그러면 매 프레임마다 X 속도가 0.01만큼 증가해요. 속도의 증가량이 지금 컨스탄트한 겁니다. 리터럴로 적어놨으니까요. 따라서 얘는 이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F5 눌러볼게요. 하면 하면서 0.01이니까 좀 무겁긴 해요. 그럼 0.1로 해보죠. 그러면 이제 순식간에 슝 하고 스무스하게 날아가 버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지금 1번 분리에서 배운 그런 뉴턴 역학이라 부르죠. 그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모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가속도도 그때그때 변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원래 X좌표, Y좌표가 뭐냐랑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350, 250으로 이 네모의 X, Y좌표를 지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얘는 이제 원래 0,0에서 스타트했지만 첫 번째 프레임부터 이제 350, 250에 딱 달라붙는 식으로
이 네모가 이제 정지해 있는 걸로 만드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어쩔 때는 여기 있게 만들고 다음 프레임은 여기 있게 만들고 다음 프레임은 다시 여기 있게 만들고 하면 이제 뭔가 깜빡깜빡거리는 효과를 연출한다거나 하는 것도 일단은 가능을 할 겁니다. 좀 수학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뭐 이 정도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 네모의 x좌표, y좌표랑 전혀 상관없이 이 네모의 새로운 x좌표, y좌표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자유롭게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전 네모의 x좌표, y좌표를 갖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로, 아래로와 같이 하고 싶다면 그때는 갭 포지션을 먼저 호출해서 현재 네모의 x, y 좌표를 얻은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새로운 x, y 좌표를 계산해 낼 수 있을 법한 적절한 수식,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적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한 픽셀, 아래로 한 픽셀만큼 옮겨두겠어와 같은 느낌으로 수식을 적어뒀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어떤 프레임에서든 자유롭게 이 창의 제목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셋 타이틀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녹색으로 적혀 있는 걸 봐서는 str 리터럴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이거 F5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경과된 시간 콜론 띄어쓰기 한 다음에 뭐 6점 얼마, 7점 얼마, 요건 지금 플롯 형식 값에 대한 글자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띄어쓰기하고 S 해가지고 제목이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1초에 60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XTR 리터럴은 경과된 시간 콜론 띄어쓰기까지는 적혀 있는데 똑같이 적혀 있는데 여기 좀 뜬금없이 중괄호 열고 닫고 표현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는 뭔가 타임스탬프니 뭔가 복잡한 코드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닫는 중괄호 뒤에는 띄어쓰기하고 S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따옴표를 써서 스타트 하는 게 아니라 F를 적고 따옴표를 적어서 스타트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스타트하면 그냥 따옴표로 스타트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생기냐? 이건 실제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자, 우리 나이차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프린트하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적어본 적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를 들면 차가 3살이다, 3살 차이 난다 할 때 살 차이 납니다 하면 얘 엔터 치면 오류 날 거잖아요. 형식과 관련한 오류 뜨죠. 중간고사 문제에서도 나왔을 겁니다. 우리 반은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str 붙이기를 하고 싶었어요. 따라서 int 형식 값에 대한 str 형식 값을 만들고 그거를 살 차이 납니다랑 붙이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이 얼마든지 F 따옴표에서 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 안에다가 수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괄호를 닫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살 차이 납니다와 같이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얘 이제 엔터 치면 지금 차에 3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식 차를 계산한 결과값이 인트값 3이기 때문에 3 한 글자를 붙이기를 해서 3살 차이 납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달리 말하면 요 F를 적고 스타트하면 요 중괄호 열고 닫고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그 글자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 엔터 치면 수식문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이제 요 str 리터럴, 요 수식을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친구는 요 안에 적혀있는 글자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중괄호 열고 닫고 표현이 있다라면 그 중괄호 안에 적어둔 요 글자들을 파이썬 수식으로 간주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어요. 애초에 계산하는 애잖아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걔가 계산하는 도중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수식 차를 계산하면 인트값 3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지금 인트값 3 나왔으니까 요 자리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표시해둔 요 자리에다가 3 한 글자를 껴갖고 최종적으로 str 리터럴, 그러니까 str 형식 값을 만들어주면 되겠구나와 같이 그렇게 실질적인 계산을 수행해 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괄호 안에는 아무 수식이나 적을 수 있어요. 덧셈식 가능합니다. 8살 차이 납니다라고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 뭘 볼까? 인트, 인풋, 뭐 나이를 잠깐 이거 큰 따옴표를 써야겠네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큰 따옴표 하고 닫고 뭐 마이너스 0x 20살 16진수로 32살이에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얼마든지 함수 출식도 당연히 수식이니까 저 중괄호 안에 적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중괄호 안에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input
호출식을 계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인풋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나이를 입력하세요. 5살하면 마이너스 27살 차이 납니다. 라는 str 형식 값을 최종적으로 만들게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랙티브에서 수식문을 실행한 거니까 그걸 우리한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제까지 써봤던 적어봤었던 그런 대부분의 수식들을 여기다가 다 적을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목 설정할 때 정도 GUI 프로그램 만들 때는 이런 정도로 쓰실 수 있을 거고, 요건 이제 여러분 뭐 100줄 문제를 푼다거나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면 0번째에 대한 설명이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튀어나온 건 데이터 흐름 중에 사용자한테 뭘 보여줄 수 있냐. 여러분은 아무 네모나 만들어 갖고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보여주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매 프레임마다 그 네모를 이제는 여기다 보여줘야지 와 같은 느낌으로 그 네모의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한다면 현재 네모의 위치 X좌표, Y좌표가 얼마냐를 getPosition을 써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와서 거기다 플러스 1 해가지고 다시 담거나 하면 최종적으로 이 네모가 등속 운동을 하는 걸로 사용자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아무튼 화면에 내가 원하는 네모를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위치에 보여줄 수 있어요. 원하는 크기로요. 그 다음에 창의 제목도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여기서는 지금 뺄셈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요. 이 부분 설명해 볼게요. 자, 요 스타트 타임은 이니셜라이즈 호출하는 시점에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실행하는 시점의 현재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몇 초였냐를 미리 세이브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매번 업데이트 호출 당할 때도 타임스탬프 자리에 현재 몇 시냐, 몇 초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을 빼면 일단 시간은 단조 증가하잖아요. 항상 양의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따라서 타임스탬프 값은 스타트 타임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뺄셈을 하면 지금 몇 시냐 빼기 시작할 때 몇 시였냐를 뺄셈을 하면 시각 빼기 시각을 하면 시간이 나옵니다. 3초 지났어요, 5초 지났어요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여러분이 플롯 형식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거를 바로 F에다가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으로, 창 제목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경과된 시간이 얼마냐를 직접 잠깐만 여기 Y를 했어야 되는구나. 아무튼 간에 요걸 그대로 게임 속 세상에 활용을 하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처음에는 0이었다가 2초 지나면 속도가 3픽셀, 4픽셀, 5픽셀 per second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게임 속 시계가 흘러감에 따라서 그거에 비례하도록 게임 속 뭔가 난이도라든가 등등을 지정할 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계도 프로그램 밖에 있는 거니까 이 타임스탬프 값도 프로그램 밖에서의 입력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0번째 예시에 대한 설명이 끝나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 거랑 다다음 거 구경해보고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다음 거는 이제 네모 보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new rectangle 3번 호출하면 네모 3개 생기는 겁니다. 각각의 위치 서로 다르게 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무튼 요번엔 이제 프로그램 밖에서 입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우리 이제 더 이상 인풋 같은 그런 거 쓰지 않을 거예요. 인풋 호출식의 단점은 걔는 엔터 키를 칠 때까지 무슨 글자들을 적었냐를 우리한테 한꺼번에 보여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눌렀냐 뗐냐 같은 것들을 준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이 자 이것도 바로 F5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 라고 적혀있는 조그만 창 하나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ESC 키를 실제로 눌러보시면 진짜로 꺼져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이 닫힙니다. GUI 프로그램이 종료돼요. 그러면서 지금 인터랙티브를 보시면 이스케이프를 누른 것 같네요. 와 같이 우리한테 파란색으로 출력을 해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켜봅시다. 다시 켜서 지금 요 예시는 요 튜토리얼 프로그램은 Q키랑 W키랑 E키랑 R키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미리 코드를 작성해 놨어요. 따라서 그 키들을 한번 눌러보세요. 예를 들면 Q키를 누르면
키 입력 판정 Q키 누름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화면 한가운데 검은색 동그라미를 보여주고 있고 인터랙티브 보시면 지금 Q를 누른 것 같네요와 같이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Q키에서 손을 떼면 이제 Q키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동그라미 다시 안 보여주고 등등인 것 같아요. W키는 파란색, E키는 녹색, R키는 빨간색으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도록 세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말고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뭐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떼보실 수도 있고요. 왼쪽 컨트롤 키, 시프트 키, 탭 키, 캡스락이라든가 아니면 뭐 1, 2, 3, 4, 뭐 ASDF, F1, 2, 3, 4라든가 딜리트라든가 엔터키라든가 엔터키는 리턴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위아래 왼쪽 오른쪽 방향키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그걸 눌렀다 뗐냐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더 정밀하게는 이번 프레임에 사용자가 위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냐, 누르고 있었냐 또는 그렇지 않냐를 true false 값으로, 부울 형식 값으로 계산해 내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한번 코드를 구경해 봅시다. 자, 이니셜라이즈를 먼저 봅시다. 여기서는 지금 new over 해가지고 동그라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0, 100부터 해서 가로로 100만큼, 세로로 100만큼 크기를 갖는 동그라미를 하나를 그리겠어라고 정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가로 방향 지름이랑 세로 방향 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동그란 원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얘네 둘 숫자를 다르게 하면 이제 타원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그 뒤에는 str 리터럴을 적어놨는데 0글자짜리를 지금 적어놨어요. 요 뒤에 우리가 적는 거는 이 동그라미의 색상입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지정할 땐 여러분 str 리터럴, str 형식 값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긴 지금 0글자짜리를 적어놨고 그러면 투명색으로 표현하겠어 라고 적은 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무튼 이니셜라이즈 하는 시점에는 동그라미 하나를 지금 만들 거긴 할 건데 투명색으로 세팅해 놓고 스타트 하겠어와 같이 적은 셈이 됩니다. 역시나 숫자를 세이브해 놨고요. 이 아래는 아래에 있는 코드, 업데이트 안에 적어둔 코드를 좀 더 편하게 적기 위해서 리스트라든가 등등을 마련해 놨다 보시면 돼요. 여기선 지금 키를 4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Q키를 0번째 키로, W키를 1번째 키로와 같이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그 키의 명칭을 str 형식 값을 리스트의 순서대로 담아뒀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Q키에 대해서는 검은색을 쓰겠다. W키에 대해서는 파란색을 쓰겠다와 같이 색상도 여러분이 미리 얼마든지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색상에 대해서는 검은색, 흰색, 뭐 노란색 같은 것들 여러분이 중학교 시절에 배웠을 그 영어 단어를 쓰셔도 대충은 알아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는 좀 파스텔 톤 같은 게 좋은 것 같아. 나는 유채색보다는 살짝 무채색이 좋은 것 같아. 와 같은 니즈가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소위 RGB라고 부르는 색상 값을 직접 지정하는 것도 지원을 합니다. 뭐 그건 나중에 다시 소개할게요. 여기는 지금 원색 계열 위주로 검은색, 파란색, 녹색, 빨간색 순서대로 담아놨습니다. 아마도 W키를 누르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보이는 이유가 이 리스트 각각의 자리에 1번째 자리에 이런 식으로 담아놨기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가기 키는 Escape 키로 할 거야 와 같이 미리 세팅을 해두고 첫 반복 준비를 끝을 냅니다. 그럼 이제 매 프레임마다 뭘 하냐를 구경해 보면 되겠죠. 매 프레임마다 여러분이 w.keys라는 걸 쓰면 그 다음에 대괄호 수식을 적어서 여긴 지금 실질적으로는 여기다가 escape라고 6글자를 적은 것과 동치가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번 프레임에 ESC 키를 누르고 있었다라면 만약 그게 맞다면 w.stop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GUI 창을 꺼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턴문을 실행할 겁니다. 이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도 이제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GUI 프로그램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창도 꺼지고 프로그램도 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아직은 이 escape 키를 단 한 번도 누른 적이 없다면 이 내용물은 실행하지 않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w.keys 대괄호 열고 닫고 수식을 적으면 얘 계산하면 true 또는 false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escape를 누르고 있었다라면 true고 그러지 않았다, 누르고 있지 않았다라면 false가 뜬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반복 흐름, 최대 4번 반복하는 반복 흐름을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매 반복마다 IDX 값은 0, 1, 2, 3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0번째 키랑 0번째 색상을 각각 리스트에서 꺼내갖고 지금 준비해두고 스타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0번째 키는 Q키고 0번째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대충 그렇게 놓고 밑에 있는 내용들을 구경해보면 지금 사용자가 Q키를 누르고 있었다라면 이 if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if 부분 내용물은 지금 우리 아까 봤었던 그 제목 세팅하는 거 있고 키 입력 판정 Q키 누름과 같이 보여주는 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 아래에서는 지금 아까는 move object라고 있었는데 recolor object라는 걸 지금 호출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어떤 네모나 동그라미의 색상을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Q키를 누른 게 맞다면 동그라미의 색상을 검은색으로 지정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저거 호출할 때마다 네모 또는 동그라미의 색상을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브레이크문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리턴문 여러분 기억납니까? 리턴문 함수 정의 내용을 적을 때 리턴문을 적는 게 가능했었죠. 그 리턴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데이터 흐름 관점과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 두 가지 의미를 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요거 우리 중간고사 문제 나왔었죠? 자, return 3하고 엔터 쳐놨다 칩시다. 그 다음에 그 return문을 실행한다고 칩시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번 요 return문 실행 내지는 요 함수 내용물 실행을 이야기한 그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값으로서 요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을 지정하겠다라는 의미죠. 요번 덧셈 결과는 4야. 요번 대결 결과는 랩드가 이기는 거야. 등등과 같이 여러분이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요번 함수 호출식 계산 결과값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일단 걔는 그거대로 내비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함수 내용물 실행을 더 이상 하지 않겠어. 함수 내용물 실행을 중단하는 효과도 가져갈 수 있다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함수 호출식의 계산을 끝낼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있는 브레이크문들 일단은 비슷합니다. 요 브레이크문은 여러분이 어떤 반복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문장, 지금 같은 경우는 while문의 내용물을 적는 동안 그 안에 브레이크문을 적는 게 가능해요. 만약에 이 브레이크문을 적어놨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문을 실행한다면 얘를 실행하면 이제 얘가 적혀 있었던 그 반복 흐름, 그 while문의 실행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함수 정의 안에 들여쓰기 위해서 return문 적어둘 수 있죠. return문 실행하면 그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나요. 여기는 지금 while문 안에 브레이크문을 적어놨습니다. 브레이크문을 실행하면 저 while문의 실행을 끝낼 수가 있어요.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막 뭐 돌아간다, 뭐 조건식 계산한다, 뭐 true면 내용물 실행하고 아니면 스킵한다 등등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예 while문이라는 커다란 문장 전체의 실행을 거기서 끝을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뭐가 적혀 있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에 뭐가 적혀 있나도 고려하지 않아요. 아무튼 간에 Q키를 누른 게 맞다면 브레이크 할 거예요. 색깔만 바꾸고 제목만 바꾸고 브레이크 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 아래에 있는 문장 실행하고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IDX 값은 1이 될 것이고 이제 W키를 누른 게 맞다면 파란색으로 세팅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플러스 1 해서 등등등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while문의 else 부분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else 부분 내용물은 escape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투명하게 다시 바꿀래요와 같이 문장이 두 개가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else 부분 내용물은 지금 언제 실행되냐를 놓고 본다면 자 F 눌러보시면 제가 W키를 누르고 있다가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지금 동그라미는 파란색이죠. 투명색이 아니라 이 W키에서 손을 떼면 그때부터 다시 동그라미가 투명색으로 그러니까 우리 눈에서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걸 토대로 생각해 놓고 본다면 그 다음에 그 else 부분의 의미를 놓고 생각해 본다면 요 else 부분은 IDX 스킬이 0인데 Q키를 누르지 않았고 W키를 누르지 않았고 E키, R키 다 안 눌렀다면 마지막에 IDX 스킬 값이 4가 돼서 그래서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돼서 while문의 whil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고 그제서야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한다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용자가 Q키도 누르지 않았고 W, E, R키를 누르지 않았을 때만 그런 프레임에만 이 while문의 else 부분을 실행하고 전체 while문의 실행이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우리가
Q키를 눌렀다면 검은색 동그라미가 보였단 말이에요. 투명색이 아니라. 그래서 Q키를 누른 게 맞다면 제목 바꾸고 색깔 바꾸고 브레이크 문을 실행합니다. 이 브레이크 문을 실행한다는 건 while 문의 실행을 중단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while 문의 실행을 중단한다는 건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라서 끝낸다라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문을 실행하면 그 while 문의 밑에 부분이 뭐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요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이 전체 while 문의 실행을 그냥 끝내버린다 보면 돼요. 따라서 그때는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while 문 실행을 끝내는 방법,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뜨도록 데이터 흐름을 잘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브레이크 문을 실행하도록 만들어서 중단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양쪽은 비슷하면서 조금 달라요. 어느 부분이 다르냐? 이 else 부분을 어떻게 다루냐? 마지막에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고 끝내냐? 그렇지 않고 끝내냐?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if 문에 else 부분 붙일 수 있었잖아요. 이거 지난 시간 내용이죠. else 부분 내용을 언제 실행하냐라고 물어보면 이 문장, 이 else 부분이 적혀있는 이 문장에 위에 적혀있는 다른 부분들에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전부 다 false가 뜰 때만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if 부분 적혀있고 else 부분 적혀있을 때 조건식 계산 false 뜨면 else 부분 실행하는 거였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while 문의 while 부분의 조건식 계산한 결과값이 false가 떴다면 while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고 else 부분의 내용물을 실행하고 끝낸다 보시면 됩니다. else 부분은 돌아간다라는 개념은 적혀있지 않아요.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for 문에 대해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else 부분 적을 수 있어요. 파이썬에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미 관점에서는 정상적으로 while 부분의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 지금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다 할 때만 else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구성한 셈이에요. 달리 말하면 Q키도 W키도 E키도 R키도 누르지 않았을 프레임에만 브레이크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때만 이 내용물을 실행함으로써 동그라미의 색상을 다시 투명하게 바꾸는 코드를 그럴 때만 실행하도록 구성한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 외에는 다른 코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20분인데 여기서 내용이 하나 더 있기는 하거든요. 요거는 그래도 하고 가는 게 낫겠죠. 자, 요거는 살짝 구경해 봅시다. 지금 제가 W키를 누르네 안 누르네, E키를 누르네 안 누르네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자가 Q키랑 W키를 둘 다 누르고 있다면 동그라미의 색상은 뭐가 어떤 색으로 보이게 될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Q키를 누르고 있었다면 검은색, W를 누르고 있었다면 파란색입니다. 둘 다 누른다면 뭐가 뜰까요? 다크 블루가 뜰까요?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Q키를 누르고 있어요. Q 프레스드라고 제대로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Q키에서 손을 떼지 않고 W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W 눌렀습니다라고 지금 로그는 잘 떴어요. 그런데 여전히 판정은 Q키를 누른 걸로 판정되고 검은색 동그라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번에는 W키를 먼저 누르고 그러면 지금은 파란색이 잘 떠요. 이 상태에서 제가 W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채로 Q키를 누르면 이때는 Q키를 누른 걸로 간주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소위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 현재 구조상으로는 W키보다 Q키가 더 우선하다라고 지금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W 눌렀을 때는 W가 우세하고 그래서 R키가 가장 덜 우세한 느낌으로 R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E 키를 눌렀다 떼면 색깔이 바뀌고 W키 눌렀다 떼면 색깔이 바뀌고 Q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봐봐요. 지금 요는 IDX 스킬이 0을 담아놓은 채로 첫 반복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Q키를 먼저 눌렀나 안 눌렀나를 검사를 할 겁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분기 흐름을 최대 4번을 탈 건데 이 부분은 하나를 적어놨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Q키를 눌렀나 확인할 겁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제목을 바꾸고 색상 까만색으로 바꿔버리고 while문 실행을 끝내버릴 거예요. 따라서 W키를 눌렀냐 안 눌렀냐 자체를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겁니다. 이번 프레임의 동그라미는 검은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Q키를 누르지 않았다면 그때는 브레이크문을 실행하지 않으니까 다음 반복 준비하고 다시금 준비해서 W키를 눌렀나를 검사를 할 겁니다. W키를 눌렀다면 while문 실행은 중단돼요. 우리 과제 넘버3도 비슷한 느낌이죠. 여러분이 지금 내 캐릭터가 지혜 능력치 몰빵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능력치를 무조건 먼저 비교하도록 코드를 짤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캐릭터의 지혜 능력치가 서로 다르다면 지혜 능력치가 높은 친구가 승리한다와 같이 위턴문을 내용물로 집어넣은 분기 흐름을 적어두는 게 가능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코드는 두 캐릭터의 지혜 능력치가 서로 같을 때만 실행될 겁니다. 따라서 6가지 능력치 중에 지혜 능력치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여러분이 세팅한 셈이 되는 거예요. 다른 능력치가 레프트가 다른 능력치가 다 낮다 하더라도 지혜가 높으면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다른 능력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와 같이 우리가 코드를 적어놨던 거예요. 그 이품은 덩어리들을 어떤 순서대로 실행할 거냐, 그 순차에 몸을 맡길 수도 있고 반복 흐름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 자유인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분기 흐름들을 어떤 순서대로 우리가 다루기 시작할 거냐가 이런 GUI 프로그램 만들 때 키 입력을 다룰 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Q키를 눌렀나 그게 맞다면 다른 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도록 코드를 짜놨기 때문에 의미 관점에서 Q키가 가장 우세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두 명이 키보드 앞에 앉아서 서로 싸우는 게임 같은 거 만든다라면 대전 게임 같은 거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양쪽 캐릭터, 양쪽 플레이어가 공평하게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혹시나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뭐 Q키를 눌렀고 그 다음에 W.keys 한 다음에 W키는 좀 그렇다. P키로 할게요. 오른쪽이니까. 그 다음에 Q키를 누른 게 맞고 P키를 누른 게 아닐 때만 따라서 1P만 공격 버튼을 눌렀다면 그러면 1P의 공격으로 간주하겠다와 같이 여러분이 얼마든지 AND 연산자, OR 연산자를 섞어가면서 그런 타이밍에만 이 게임 안에 특정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건식을 예쁘게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적어놨을 때 항상 이 게임은 Q키가 우선하다라는 걸 생각해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다. 1P가 더 그러니까 Q 스킬이 막 지금 열심히 키보드 누를 때 Q 스킬이 먼저 나가는 걸 내가 희망한다라면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게 그렇지 않다라면 어떤 분기 흐름을 먼저 가져가게 되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조건식 고쳐 적어가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일단 1번째 예시는 끝이 났고 지금 쉽시다. 지금 쉬는 게 낫겠죠? 뭐 15분을 쉴게요. 지금 25분인데 40분에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키 입력 관련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화살표 키 입력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엔터키 칠 때까지 기다리고 그딴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여러분이 지금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으면 내 캐릭터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돼 를 매 프레임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잘게 풀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번에 2번째 예시는 마우스 입력과 관련한 걸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도 바로 F5 눌러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큰 화면에 마우스 포인터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서 조그만 검은색 네모가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현재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좌표가 몇 컴마 몇이냐를 확인해서 매 프레임마다 저 검은색 네모의 위치를 그거에 비례하게끔 정비례하게끔 지금 조절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동작을 해요. 그 다음에 파란색 네모는 지금 화면 한가운데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를 엄청 빠르게 이동시키면 그러면 좀 천천히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설렁설렁 이동하면 그럭저럭 1초에 60번 갱신하는 거니까요. 그럭저럭 스무스하게 지금 따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이 마우스 포인터의 왼쪽 위 점, 실질적으로 우리가 클릭을 하거나 할 때 작용하는 그 점이 이 까만색 네모의 한가운데가 되도록 까만색 네모의 위치를 보정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까만색 네모랑 파란색 네모 지금 보이잖아요. 이 마우스 포인터를 파란색 네모 위로 보내면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까만색 네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오른쪽으로 보내면
까만 네모가 파란 네모 뒤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위로 올리면 다시 보일 것이고 내리면 다시 안 보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네모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네모의 영역이 서로 겹칠 때 위치랑 크기에 입각해서 영역이 서로 겹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파란색 네모가 더 위에 있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한테 표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 확인해 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마우스 포인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한다면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좌표 몇 컴마 몇 거 같은 느낌으로 제목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오른손잡이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좌클릭이 1번 버튼 누르는 셈이 돼요. 그 다음에 우클릭은 3번 버튼 누르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휠을 클릭하면 2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각각 눌렀나 뗐나를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인터랙티브에다가 로그 같은 느낌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번 예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스페이스바를 이 프로그램, 내 GUI 프로그램 안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걸 쓰기 위해서 우리가 리터럴 뭘 적으면 되냐? SPACE 5글자 적으면 되는구나 같은 거 확인하는 용도로 F4 눌러서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 그 게이밍 마우스 같은 거 보면 막 버튼 막 67개 막 달려있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이 좌클릭이 몇 번 버튼으로 지금 내 GUI 모듈 안에서 간주되고 있나, 내 운영체제 안에서 간주되고 있나 확인할 때 이 친구 F5 눌러갖고 클릭해보고 몇 번째 버튼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뭐 별거 없어요. 내려서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네모를 두 개 보여주기 위해서 new rectangle 호출식을 두 군데에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검은색 네모를 만드는 호출식을 위에다 적어놨어요. 할당문 두 개 적어놨는데 이 검은색 네모를 만드는 함수 호출식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네모를 만들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지금 파란색 네모가 검은색 네모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인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이거를 순서를 반대로 적어놨다면, 그래서 파란 네모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검은 네모를 만들도록 해놨다면 그때는 이런 느낌으로 파란색 네모 위에 검은색 네모가 오도록 그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막 햄버거 같은 거, 샌드위치 같은 거 생각해 놓으면 가장 먼저 접시 위에다 올려놓은 게 가장 밑에 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네모, 지금 같은 경우는 파란색 네모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다가 검은색 네모를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든 순서의 역순으로 나한테 더 가까이 보이게 된다라 생각해 주시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마우스 포인터의 X좌표, Y좌표를 W 한 다음에 마우스 포지션 X, Y를 써서 각각 X좌표 값, Y좌표 값을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새로운 네모의 위치 X좌표, Y좌표를 마우스 포인터, 이번 프레임의 마우스 포인터의 X좌표, Y좌표에 비례하도록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 해가지고 담도록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요 마이너스 8 부분을 지워버리고 F4를 눌러서 실행한다면 요 때는 이제 제 마우스 포인터 끄트머리가 그 끄트머리에 바로 저 검은색 네모의 왼쪽 위점이 기준점에 해당하는 왼쪽 위점이 위치하도록 검은색 네모의 위치가 보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검은색 네모의 위치가 지정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총 쏘는 게임 같은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조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항상 따라다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점이 기준점이에요. 클릭하면 요 점에다 클릭하는 셈입니다. 그게 마우스 포인터잖아요. 근데 지금 검은색 네모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셈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를 그러니까 요 마우스 포인터 한가운데가 검은색 네모의 한가운데가 되도록 만들고 싶다면 그러면 검은색 네모의 위치를 왼쪽으로 조금 옮기고 위로 조금 옮김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마우스 포인터 위치가 검은색 네모 한가운데에 오도록 만들고 싶다면 그때는 이 검은색 네모 너비의 절반만큼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높이의 절반만큼 위로 올릴 수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검은색 네모의 현재 너비랑 높이는 둘 다
16픽셀로 지금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 높이의 절반, 너비의 절반만큼을 빼서 이 네모가 좀 더 왼쪽, 좀 더 위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XY 좌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눌렀네 눌렀지 않네는 W.마우스 버튼스를 써서, 그래서 1번 버튼 누르고 있냐 그렇지 않냐, 2번 버튼 3번 버튼, 그 다음에 일단은 15번 버튼까지 지원은 하도록 지금 코드를 짜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 가지 버튼들 쓰도록 GUI 프로그램 만들어서 제출하셔도 제가 채점하면서 쓸 마우스는 버튼이 3개밖에 없다는 거,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보통은 오른손잡이 세팅일 거고, 그러면 좌클릭이 1번 버튼입니다. 그래서 1번 버튼 눌렀다면 제목을 그걸로 세팅하고 끝낸다 등등과 같이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포문의 else 부분 지금 적혀서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을 때만 ESC 키를, Escape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 라는 메시지를 제목으로서 보여주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이거 일단 뒤에 거는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이 뒤에는 다시금 출력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3번 예시 한번 봅시다. F5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아예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Q, A, W,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Escape를 눌러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Q를 누르면 동그라미와 네모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 너비 높이가 얼마로 세팅되어 있냐를 제목으로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지금 동그라미가 더 위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W랑 S를 누르면 테두리의 두께를 더 두껍게, 더 얇게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에 있는 네모라든가 동그라미의 테두리를 그리는 그 코드가 조금은 예쁘지 않게 그려주고 있어요. 지금 뭐 어딜 보시는 거죠 하면서 지금 잔상이 뭔가 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은색 잔상이 남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기 밉긴 하지만 일단 최소화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잔상은 사라지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단색으로 네모 동그라미 보여주고 싶다, 그게 아니라 약간의 테두리를 지금 넣어주고 싶다라면 얼마든지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테두리의 크기 역시나 네모 동그라미의 크기를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매 프레임마다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어요. 정도를 일단 볼 수 있는 예시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작 방법을 한국말로 표현을 하는 거는 new text라는 친구를 쓰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원하는 글자를 보여주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워드 프로세서라든가 생각해 보시면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anchor라는 인수에다가 뭐를 집어넣냐에 따라서 세팅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긴 한데 요 글자를 보여주는 거, 무슨 글자를 보여줄 거냐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글자를 예를 들면 맑은 고딕으로 보여줄 거냐, 콘솔라스로 보여줄 거냐를 여러분이 세팅하는 거 일단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라이브러리에서는 그건 지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정해준 글자체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진짜로 막 시리어스하게 쓰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우리는 지금 프린트 호출식 안 쓰고 있잖아요. 그냥 내 GUI 화면에다가 지금 예를 들면 뭐 아직은 내 캐릭터의 체력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한, 남은 생명력 같은 거 보여주기 위한 네모를 준비를 안 했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번 프레임의 생명력 값이 얼마인가를 간단하게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런 개발용으로 간략하게 글자들 띄우는 용도로 이 친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글자나 띄울 수 있고, 당연스럽게도 매 프레임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를 지금부터 다시 보여주겠어와 같이 셋 텍스트에서 세팅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 용도로 쓰시고, 예를 들면 게임 다 끝났을 때 사용자가 졌어요. 그래서 게임 오버라고 글자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얘를 쓰지 마시고 그 게임 오버라는 글자 예쁘게 적어놓은 그림 파일을 준비해 놓으셔. 그 그림을 띄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롤도 마찬가지잖아요. 승리 패배 그거 그림 그려놓은 거예요. 실시간으로 렌더링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포토샵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써서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체에 막 하트 같은 거 옆에다가 그려놓기도 하고, 그렇게 그림 파일을 준비해 놓고
글자가 적혀 있는 그림 파일을 준비해 놓고 그 그림을 띄우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보기에도 좋고 여러분이 코드 짜기도 편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네모라든가 동그라미 만들 때 원한다면 너비 높이 세팅할 수도 있고 색상을 세팅할 수도 있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요 네모의 테두리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두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네모 자체의 색상, 동그라미 자체의 색상이랑 테두리의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전에 봤었던 네모들은 동그라미들은 전부 다 테두리의 두께가 0인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로까지 보면 얘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Q키 눌렀냐 A 눌렀냐에 따라서 너비라든가 두께를 증감을 시킬 수가 있고 매번 너비 높이 그 다음에 두께를 매 프레임마다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위치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크기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예시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예시는 그림과 관련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한번 바로 F4를 눌러보세요. 눌러보세요 해가지고 파란색 탐스러운 느낌의 버튼 하나를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로 마우스로 이걸 클릭하면 눌렀네요로 제목이 바뀌고 버튼이 눌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버전이에요. X 눌러서 코드 보시면 이니셜라이즈 한번 봅시다. 뉴 이미지 해가지고 0,0부터 버튼.png를 보여주기 시작하겠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세팅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지금 요 압축 파일 압축 풀었을 때 보시면 요 .py 파일들을 있는 같은 폴더에 버튼.png랑 이렇게 생겼어요. 버튼 프레스드.png랑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미리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림 파일을 같은 폴더에 준비해 놓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위치에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게 가능해요. 해서 자유롭게 써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탐스럽죠? 이거 제가 그 공대생의 포토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써서 일단은 빨간색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거기다가 3D 효과, 그 다음에 광원 효과, 그 다음에 뭐 반사광 같은 것들 간단하게 딸깍질을 해서 만든 그림 파일이에요. 얘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포토샵은 복잡하다 한다면 파워포인트만 써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고 요 .png 파일을 쓴다라면 투명색도 지원을 해요. 투명도도 지원합니다. JPG는 그게 안 돼요. 아시기. BMP는 되긴 하는데 용량이 엄청 커질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일단 PNG를 추천드리는데 아무튼 그림 파일이면 엔간한 건 다 인식이 될 거예요.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용자의 이번 프레임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고 그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가 요 버튼에 해당하는 그 그림 안에 잘 들어있다라면 셋 이미지를 해서 지금부터는 다른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겠어와 같이 그림을 얼마든지 아무 프레임에나 바꿔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F4 눌렀을 때 제가 아직까지는 항상 동일한 그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가 제가 이 부분을 클릭을 했을 때 지금부터는 눌린 버튼에 해당하는 .png 파일 내용을 그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도록 지금 아까 그 if문 내용을 한번 실행해서 그림이 바꿔치기 당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입니다. 다른 건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소개를 안 해놨는데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 그림을 그냥 100% 사이즈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32,32만큼의 크기를 갖도록 보여주겠어와 같이 세팅하는 것도 가능해요. 저 그림 자체의 크기랑 무관하게 내가 저 그림을 0,0부터 가로로 32, 세로로 32만큼 보여주겠어와 같이 크기를 새로 지정하는 게 가능은 한데 요거는 안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저렇게 크기를 바꿀 때마다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그다지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폭발하는 그런 이펙트를 지금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조그만 폭발 그림 거기서 커진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다라면 애초에 그림 파일을 3장을 준비를 해서 매 시간 간격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코드 짜기도 훨씬 쉽고
그다음에 60프레임 방어하는 것도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방금 전 봤던 요 크기 조정하는 거는 최후의 수단 같은 느낌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버전 할 때는 그냥 그림 여러 장 준비하는 게 나으실 거예요. 포토샵이든 파워포인트든 어차피 그림 크기 키워가지고 다시 한번 저장하는 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 정도로 해두고 그 다음에 5번째 예시는 이전에 본 적 있는 그거예요. 별 떨어지는 그거입니다. 제가 티저로 보여드린 적 있죠. 그래서 얘는 일단 뭐 그 당시에 봤던 아이고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무선으로 연결해놔서 이 모양인데 뭐 여러분 컴퓨터에서 F5 누르면 60프레임으로 예쁘게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각각의 별마다 서로 다른 X 속도, 서로 다른 Y 속도로 떨어지도록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 별의 각각의 회전 속도 이렇게 맹렬하게 떨어지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렁설렁 돌고 있는 애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각각의 별마다 서로 다르게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달리 말하면 각각의 별에 대해서 변위 속도 그 다음에 회전 속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등등을 서로 다르게 서로 다른 데이터로서 지금 다루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은 총 100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확인하는 거는 뭐 간략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여기는 그림 파일을 8개를 쓸 겁니다. 그 파일 이름을 하나의 리스트에 넣어놨어요. 그 말은 이제 내가 대괄호 0 하면 0번째 그림 보여주는 셈이 되는 거고 대괄호 1 하면 2 하면 등등으로 그래서 인덱스 개념을 써서 0,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계속 그림을 바꿔치기 하면서 저 별이 한 바퀴 도는 느낌을 연출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OBJS에서 비어있는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100번 반복하는 반복 그림 구성해 놨고 새로운 별에 대한 변위, 속도, 그 다음에 요 맥스 카운트는 그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전 속도랑 연관이 있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림을 띄우기 위한 뉴 이미지 호출해 갖고 숫자 담아 놓고 그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리스트로 안에다 우겨 놓고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list.append, 리스트의 기능들 중 하나인 append를 써서 맨 처음에 비어 있었던 거기다가 하나하나씩 추가하도록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길이가 0인 리스트를 잡고 스타트를 했다가 append 호출할 때마다 길이가 1, 길이가 2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값을 맨 뒤에다가 추가하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추가하냐면 리스트를 하나씩 추가하는 거예요. 별 하나를 다루기 위한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리스트 하나에다가 다 때려놓고 그 리스트들의 리스트를 지금 OBJS라는 이름에다 담아놓고 스타트한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막 그 과제 넘버 3 할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잖아요. 대괄호 0 하면 이름이다. 이름은 가장 나중에 비교해야 된다. 그런 거 우리 서로 마음속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그거를 그 규칙을 지켜가면서 여러분이 코드를 짜면 제출 가능을 띄울 수가 있었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리스트의 0번째 자리에는 그 무슨 그림 바꿔치기하고 뭐 위치를 바꾸고 할 때 쓰는 그 숫자가 들어있어요. 뉴 이미지 호출하면 나한테 던져주는 숫자가 담겨있어요. 그 아래에는 지금 몇 번째 파일을 몇 번째 그림 파일을 쓰고 있었냐, 그 다음에 변위 2개, 그 다음에 속도 2개, 그 다음에 이 2개는 그 별 회전과 관련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값들을 각각의 칸에다가 담아놓고 스타트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했다면 그 내가 정해둔 의미에 맞게 각각의 인덱스 값을 활용해 가면서 리터럴 적어 가면서 지금 보시면 2번째 칸에 담겨 있는 거에다가 4번째 칸에 담겨 있는 걸 더해서 다시 담는다 하면 지금 요 X 좌표 변위에다가 X 속도를 더해서 다시 담는다를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X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얘는 Y 방향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저 그림, 별 그림 하나의 위치를 새로 계산한 X 변위랑 Y 변위로 세팅하겠어와 같이 적어 놓은 셈이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긴 지금 별 100개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디 있을까요? 이 친구를 합시다. 얘 지금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Y방향 속도는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미 관점에서 더 이상 이 별은 절대로 화면에 다시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한번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 별의 Y좌표가 이 화면 바깥으로 넘어가 버렸다면 얘는 더 이상 의미 있는, 그러니까 화면에 다시 보여주거나 할 수 없는 친구니까 그걸 잽싸게 채서 얘 XY 좌표랑 속도랑을 다시 지정을 해서 저 화면 꼭대기로 올려두도록
그래서 재활용을 하도록 지금 구성해 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Y 방향에 대해서도 그렇고 X 방향에 대해서도 얘가 여기로 왔다 하면 다시 집어갖고 주사위 다시 굴려서 새로운 위치에 새로운 속도로 다시 떨구는 식으로 지금 코드가 적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다 보시면 돼요. Y좌표가 600보다 크거나 X좌표가 지금 왼쪽 오른쪽 벽면을 벗어났다면 그러면 XY 좌표, XY 속도를 주사위에 다시 굴려서 세팅해서 올려두도록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요거는 이제 그 일정 프레임 간격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기 위한 그런 코드가 지금 적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입니다. 지금은 뭐 그러려냐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이런 느낌의 실행 흐름을 연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 예시는 약간의 컴필레이션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Q키랑 A키를 누르면 아까 전 봤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랑 네모랑 크기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테두리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역시나 동그라미가 더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를 써서 네모 위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거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네모를 밟았음 이라는 걸 우리한테 지금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모 밟음이라고 제목에 적혀있고 그 다음에 네모의 색상을 검은색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대해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동그라미 밟음, 안 밟음, 밟음, 안 밟음과 같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Q, A, W, S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G키랑 X키를 누를 수가 있는데 G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네모를 화면에서 가릴 거예요. 안 보여줄 겁니다. 손을 떼면 다시 보여줄 거예요. X키를 누르면 동그라미를 가리거나 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뭐 그냥 투명색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네모는 이 정도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동그라미는 이 정도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막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교집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모랑 동그라미가 다 위치해 있는 요 인터섹션이라고 할 만한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지금은 동그라미가 더 앞에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밟은 걸로 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X키를 눌러서 동그라미를 화면에서 살짝 가려버리면 그때는 이제 네모를 밟은 걸로 판정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 동그라미는 지금 화면에서 안 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X키에서 손을 떼면 다시 동그라미를 누른 걸로 판정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막 그 총 쏘거나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막 네모 맞추면 이제 점수 올라가고 그 네모는 이제 사라지고 하는 코드 짤 때 단순히 XY 좌표를 바꾸는 것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각각의 요소를 화면에서 살짝 가린다, 다시 보여준다와 같이 일종의 토글 방식으로 세팅을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지금 방금 전 얘기했던 바로는 동그라미를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동그라미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부터는 네모가 더 앞에 오도록 만들고 싶다면 그때는 지금 일단 단축키로 C를 지정해 놨습니다. C를 누르시면 이제부터는 네모가 동그라미보다 위에 보이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반대로 이제는 네모가 가장 뒤로 가도록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와 같이 새로운 네모, 새로운 동그라미를 만든 순서랑 무관하게 여러분이 얘를 가장 위로 올리고 싶어, 가장 밑으로 내리고 싶어 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GUI 모듈에 기능이 들어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뭐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거에 대한 코드가 여기 지금 적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G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네모를 가린다. 하이드 오브젝트로 호출하면 그때부터 네모를 더 이상 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쇼 오브젝트로 호출하면 그때부터 네모를 보여주기 시작할 수 있어요. 스위치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안 보인다라면 마우스 포인터를 그 근처에 갖다 댄다 하더라도 걔를 누른 걸로, 걔를 밟은 걸로 쳐주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동그라미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그림 등등에 대해서도 다 가능해요. 여기서는 지금 레이즈 오브젝트랑 로워 오브젝트 두 가지를 마련해 놨어요. 그 만든 순서랑 무관하게 네모를 가장 앞으로 당기거나 가장 뒤로 밀어버리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코드가 이제 중점적인 코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get top
object at이라는 함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x좌표, y좌표 하나씩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상에 점 하나를 찍고 그 점을 토대로 바라봤을 때 지금 바로 눈 앞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요소가 뭐냐? 그 숫자를 우리한테 리턴해 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총을 빵 쏜다면 가장 앞에 있는 애가 맞을 거잖아요. 지금 방금 전 예시상으로는 처음에는 동그라미가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총을 쏜다면 동그라미가 맞는 셈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가 죽으면 그때부터는 네모가 맞기 시작하겠지만요. 아무튼 간에 지금 가장 앞에 있는 저 좌표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앞에 있는 요소가 뭐냐를 우리한테 리턴해 주도록 만들어 놨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히트 테스트, 적중 테스트라고 보통 부릅니다. 여러분 총 쏘는 게임 만들고 싶다면 이 친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지금은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요소의 숫자를 또는 none을 리턴하도록 만들어 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모가 지금 그 위치에 있다면 동그라미가 거기에 있다면 둘 다 아니라면 해서 분기 흐름을 지금 구성해 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모 위에 있고 동그라미 위에 있는 건 아닌 상황이에요.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get top object at 하면 네모에 대한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여기는 동그라미에 대한 숫자가 나오고 여기도 당연히 동그라미에 대한 숫자가 나오고 여기서는 none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걸 이제 두 가지 버전을 지금 마련해 놨어요. 자,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 레일건 같은 거 관통 데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지금 맨 위에 있는 애가 누구냐? 지금 맨 위에 동그라미가 있냐 네모가 있냐가 아니라 그 XY 좌표에 걸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확인하고 싶다는 상황에서는 요 위에 있는 코드를 일단 다운표 해서 그 밑에다 적당히 다운표 해서 str 리터럴로 만들어 버리고 그 밑에도 비슷한 느낌으로 해놨어요. 요걸 다운표를 지워서 이제 유효한 파이썬 문장들의 나열로 일종의 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F5를 눌러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하면 아까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적당히 키우고 그리고 아까랑 비슷하게 네모 밟음 동그라미 안 밟음 네모 밟음 동그라미 네모 안 밟음 동그라미 밟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인터섹션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네모도 밟았고 동그라미도 밟았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에 네모도 지금 이렇게 걸쳐 있고 동그라미도 이렇게 걸쳐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개가 지금 다 이 좌표에 걸쳐 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둘 다 리턴할 수 있게끔 또는 하나만 리턴하거나 또는 0개를 리턴할 수 있게끔 만든 버전도 존재한다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 요 get all object at 이라는 함수로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리스트를 리턴할 거예요. 리스트에 0개, 숫자가 0개 들어있을 수도 있고 1개 내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최대 2개까지 들어있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각각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in 연산자를 써서 네모를 밟았거나 밟지 않거나 동그라미를 밟았거나 밟지 않았거나에 대해서 분기 흐름을 각각 따로 들고 가서 제목을 지금 제목과 네모 동그라미 색상을 그때그때 다르게 세팅하도록 분기 흐름을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마우스를 써서 진행하는 게임 만들고 싶다 할 때 이 친구를 쓰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뭐 선형대수라든가 뭐 그런 것들 많이 배운 건 아니니까 그 2D 좌표계를 활용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는데 저 두 함수의 도움을 토대로 간단한 슈팅 게임 같은 걸 만드시는 게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튜토리얼은 끝이 나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제가 일단 과제 넘버 4를 만드는 거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 볼게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그 음원 재생하는 거, 소리 재생하는 거를 추가할 수 있다면 해두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구경하면 튜토리얼 내용도 끝나고 지금 이제 약 40분 정도가 남은 거죠.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거 소개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별거 없으니까 그냥 제가 월요일 날 수업 영상에서 이거 다운로드 하는 방법 그때 녹화를 했거든요. 그걸 살짝 끌고 가지고 요거 여러분 쓰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S 스튜디오라는 거를 이건 오픈 소스고 그래서 obsproject.com
해갖고 뭐 구글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OBS 치면 나올 겁니다. obsproject.com 치면 이렇게 파란 화면 요 지금 느낌으로 나오고 바로 대놓고 여러분 본인의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도 보여줄 겁니다. 다운로드하면 아마 요즘 노트북 같은 경우는 처음 실행할 때 대충 이런 검은 창이 뜰 것이고 그 다음에 소스 목록에 마이크 같은 거 다 돼 있는 상태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컴퓨터에 마이크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스피커랑 마이크랑 이런 거 녹음할 수 있게 마련이 잘 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전체 화면, 바탕화면 전체를 다 캡처할 수 있게끔 디스플레이 캡처 항목도 아마도 잘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할 거는 딸깍밖에 없어요. 요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아이들로 돌아가서 F5 누르고 내 게임 열심히 한 판 실행한 다음에 끝났다. 다시 돌아와서 녹화 중단 누르시면 캡처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MP4 파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몇몇 친구들은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 뭐를 쓰냐에 따라서. 그런 친구들은 일단 요 OBS 스튜디오를 쓰겠다라 마음 먹었다면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한번 요거 다운로드해서 요 녹화 시작, 녹화 중단했을 때 캡처가 잘 되나 확인해 보세요. 캡처가 잘 된다면 이건 보여드려야겠구나. 파일 메뉴에 녹화본 보이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동영상 폴더가 열릴 겁니다. 그 내 사용자 폴더의 동영상 안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 수업마다 찍고 있으니까 지금 짠뜩이 있고 가장 마지막에 찍고 있는 건 아직도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크기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방금 전 플레이했던 그 시간 해서 MKV 파일이 지금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업로드를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걔를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으로 그냥 하셔도 무방하게 잘 돼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저 MKV 파일을 압축해갖고 올리시면 돼요. 근데 그게 그거 딱 내가 더블 클릭해서 열었는데 잘 안 보인다. 내 플레이 화면이 잘 안 보인다라면 그때는 저한테 연락하시면 개인별로 세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이게 귀찮다. 폰카로 찍고 올리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요건 어차피 지금 알아둘 게 아니라 16주차에 내가 12주차 영상 다시 꺼내갖고 확인해보고 그거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일단 스킵을 합시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대충 살펴본 것 같으니까 저런 거 지금 쓸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여유 시간 동안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몇 명 앉아 있습니까? 5명, 7명, 10명, 13명, 5명, 7, 8, 9, 10, 20명, 24명 그래요. 20%, 25% 정도가 지금 앉아있어요. 아무튼 간에 여유 시간 동안 각자 어떤 GUI 프로그램을 만들 거냐를 잠깐 생각해 보고 저한테 질문하면서 난이도 좀 조절해 가면서 결정해 보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코드 짤 만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코드는 미래에 내가 알아서 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미래에 내가 보면서 나 이런 거 만들기로 했었지. 가장 먼저 이런 거 만들어야겠구만과 같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유효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적절한 힌트가 될 만한 한국말이라든가 등등을 종이나 아니면 여러분 뭐 패드 같은 거 써서 펜 같은 거 써서 노트를 해두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뭘 만들 거냐? 목표가 뭐냐? 주제가 뭐냐를 지금 정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과제라든가 예시 코드라든가 등등은 항상 제가 또는 남이 정해둔 주제에 맞게 여러분이 생각을 진행해서 그 주제를 잘게 풀어서 여러분만의 코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구도 그걸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나한테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정해둔 주제에 맞게 이제 마치 과제를 하듯이 차근차근 접근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이 요 주제 정하기에 좀 더 집중해서 코드를 짜는 것보다는 일단 오늘 제대로 잘 확정해 두고 넘어가는 걸 목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GUI 모듈 잘 모르겠는데 이런 기능 혹시 쓸 수 있을까? 라든가 이거 지금 너무 쉬운 주제이지 않을까? 와 같은 걱정이 든다면 언제든지 손을 들거나 해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꼭 주제를 확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잠깐만 월요일이 아닌데 화요일이긴 하죠. 고쳐하고 다시 올려놓을게요. 자, 아무튼 앞으로 수업 시간 끝난 이후에는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수업 끝난 다음에
조금 더 우리 학교에 남아 있다가 퇴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밥을 먹거나 하느라 좀 자리 비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때 좀 더 물어보고 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우리 일반 친구라 하더라도 4반 수업 끝나는 목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제가 아마도 310관이라든가 근처에 있을 테니까 우리 오픈톡방에 얘기해서 일정을 잡아갖고 살짝 보고 가셔도 됩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문의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일단 제 추천사항은 주제를 정하는 것만큼은 저랑 직접 오프라인으로 한번 얘기를 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년에 예비군 3번 가야 되는 입장이다. 네, 지금 그런 군대를 갔다 와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국가정보원이라든가 아무튼 간에 내 예비군은 좀 특별하다는 친구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저랑 협의를 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때도 제가 다른 학교 수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거 글 올리는 게 저 사람한테 혹시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같은 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핸드폰 안 쳐다보면서 수업 진행한단 말이에요. 진동도 꺼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제가 바쁠 때는 알아서 나중에 연락을 받을 거니까 역설적으로 여러분 아무 때나 여러분이 원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를 저한테 카톡이라든가 등등으로 보내놓고 여러분 할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꺼내서 답장 확인을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이론 2가지 정도 덩어리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 살짝 진행하고 여유 시간에 우리 GUI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 가장 기본적인 코드 흐름, 데이터 흐름만 구성해 놓은 아무튼 눈에 보이기는 하는 그런 느낌의 초기 버전을 같이 구상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수업 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여러분 스스로 뭐 만들 거다를 어느 정도 확정 지은 채로 등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일단 말씀드려 놓고 요거는 지금 일단 고쳐 놓는 게 낫겠네요. 귀찮으니까 영상에만 이렇게 고쳐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에는 우리 학교에 조금 더 늦게 남아있다가 퇴근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뭐 가고 싶다 자유롭게 가셔도 됩니다. 뭐 언제는 뭐 끝까지 기다렸습니까? 아무튼 간에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저한테 궁금한 게 있다라면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돼요.